오늘도 최초 상승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최초 상승 이후 주포의 핸들링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초 상승 이후 주가의 향방은 종목의 특성마다 달라집니다. 테마주로 엮인 경우에는 등락의 폭이 심해지며 거의 작전주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반대로 개별적인 모멘텀이 좋은 경우에는 주포의 핸들링보다는 대세를 따라가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므로 개별적인 종목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테마주 매매 혹은 세력주 매매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수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꼭 한 번은 거쳐야 하는 것이 테마주 매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테마에서 시작해서 테마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사실 우리나라 중소형주들은 거의 모두 세력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마에 엮이든 엮이지 않든 세력이 관여를 해야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오늘은 전형적인 우량주와 또 반대로 전형적인 작전주 내지 세력주가 어떻게 주가 변동이 다른지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세력주가 아닌 대형 우량주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업황에 따라 그냥 대세의 흐름에 따라 주가가 변동을 합니다. 물론 주포 세력의 핸들링이 나오지만 그보다는 큰 흐름에 따라 주가가 변동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주가의 변동 과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좀 지나간 차트입니다. 여기서부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최초 상승을 시작하였습니다.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진 자리가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최초 상승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앞 구간에서도 바닥에서 치고 올라온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바닥을 다지지 못한 상태에서 상승을 했기에 크게 치고 가지 못한 것이 보입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앞에서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반면 이번에는 돌파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돌파를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큰오빠 캔들이 떴습니다. 어제 발생한 음봉을 한 방에 잡아먹으면서 저항 라인에 캔들 몸통이 바짝 달라붙어 있습니다. 돌파 신호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를 더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쌍바닥입니다. 쌍바닥은 저점을 다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충분히 힘을 모은 후에 상승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쌍바닥에서 치고 가는 종목이 많이 있지만 어떤 종목은 3중 바닥을 그려낸 후 본격적인 상승세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패턴을 역 헤드앤숄더라고도 합니다. 고점에서 본격적인 하락 추세에 접어들기 전에 쌍봉 내지 쓰리봉, 즉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어 내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저점에서 쌍바닥 후에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하는지 아니면 3중 바닥을 그려내고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는지 잘 관찰을 해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돌파가 나왔지만 크게 치고 가지는 못했습니다. 이 자리가 좋은 타점이기는 합니다.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또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또 하나의 주요 저항 라인입니다. 저항 라인 돌파에 실패를 하자 주가가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아래 빨간색 저지바를 터치하고 반등하지 못한다면 다시 주가는 줄줄 흘러내릴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결국은 다시 흘러내렸네요. 저항 라인에서 밀릴 때 재빨리 매도하지 못하면 이런 급락을 맞게 됩니다. 파란색 수직선이 정확한 매도 타점이 나온 자리입니다. 13일선이 깨진 자리입니다. 엠벨선이 깨진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매도 타이밍이 나오면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하여 재빨리 매도하고 빠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바닥권에서 반등할 때 매수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등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작은 쌍바닥을 그려내며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캔들이 13일선과 26일선 사이로 들어섰습니다.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캔들이 26일선 위로 안전하게 올라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만 오늘 뜬 캔들이 큰오빠 캔들입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반등을 알리는 캔들입니다. 확실한 반등의 신호입니다. 매수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정확한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크게 보면 3중 바닥, 즉 역헤드 앤숄더를 그려내며 상승하는 자리입니다. 3중 바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앞에 쌍바닥에서의 저점보다 세 번째 바닥에서의 저점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좋은 상승 출발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상승 과정을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타점이 두 개가 보입니다. 일단 이 자리입니다. 일시적인 조정 후에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도지 캔들이 보입니다. 거래량에서는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보입니다. 캔들들이 13일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것도 보입니다. 이평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는 언제나 좋은 타점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강조를 했지만 눌림목 매매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자리에서 정확히 타점을 잡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상승 추세에서 일시적인 조정 후 반등하는 자리. 이 자리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고 돌파에 실패하자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 구간에서 돌파에 실패하고 흘러내릴 때하고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뭐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앞 구간에서 13일선과 26일선이 깨질 때 큰 음봉으로 뚝뚝 떨어진 것이 보입니다. 반면 지금은 작은 음봉들과 도지형 캔들이 뜨면서 13일선이 깨지기는 했으나 26일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캔들 모양을 보고 흘러내리는 자리인지 일시적인 조정 후에 반등하는 자리인지를 캐치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뜬 양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꼬리로 26일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에서는 최저 거래량 뒤 양봉입니다. 주포의 핸들링이 다시 시작된 자리입니다. 매수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상승 과정에서도 좋은 타점들이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두 지점 모두 장대 양봉의 고점이 깨어지지 않고 지지라인을 지켜준 후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할 때 타점을 잡았다면 13일선이 깨어지지 않기에 계속 끌고 가도 됩니다. 이후에도 살짝 조정이 나왔지만 13일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제 이평선 차트로 가서 대세 변곡점이 어디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대세 변곡점이 어디인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는 자리입니다. 테마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는 자리와 맞물려 들어갑니다. 이 자리도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볼벤 상단선 돌파 이후 볼벤 상단선이 깨어지지 않고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대시세의 초입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조금 길게 보는 스윙 매매 관점에서 타점을 잡을 때는 이평선 차트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단기 스윙 매매에서는 1326 차트가 타점을 잡아내기 좋습니다. 이 종목은 3중 바닥을 찍고 상승을 시작한 종목이 이후 어떤 좋은 상승 흐름을 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3중 바닥 이후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할 때 타점을 잡아내라. 오늘의 주제입니다. 바닥에서 힘을 모으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완만하게 장기적인 하락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도 바닥을 다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바닥권에서 더 이상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최저점에서 장기적으로 횡보하는 것도 바닥을 다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쌍바닥 혹은 3중 바닥을 그려내는 과정이 바닥에서 힘을 모으는 과정입니다. 최초 상승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저는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진 자리를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차트에서는 여기입니다. 여기서 타점을 잡고 저항에서 밀릴 때 매도하고 다시 반등을 할 때 매수 타점을 잡아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시다시피 3중 바닥을 그려내며 큰 조정이 나오지만 이후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하는 자리는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을 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타점을 잡지 못했다면 다시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볼벤 상단선 돌파 이후 볼벤 상단선을 깨지 않고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맥점들에서 타점을 잡아내면 큰 상승분을 먹을 수 있습니다. 대시세의 초입에 들어서는 종목들이 1년에 수십 개씩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제대로 잡아낼 수만 있다면 1년 농사 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찰이 중요합니다. 또 시황 파악이 중요합니다. 올해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 종목들, 전력 관련주들, 화장품 섹터의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주들, 바이오 섹터의 유망 기업들이 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과 조선 섹터에 속한 우량주들은 제가 볼 때 최소한 향후 3년 동안은 등락을 반복하며 우상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테마주 매매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다루겠지만 테마주 매매는 상당히 위험성이 내포된 매매법입니다. 주포 세력과의 눈치 싸움에서 실수를 한다면 고점에서 물리기 쉬운 매매법입니다. 반면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섹터에 속한 우량주 매매는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충분히 대시세 초입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바이오 섹터에 속한 종목들을 영상으로 올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 제2의 알테오젠이 나올 것입니다. 그 후보군들을 정리해 두시고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재된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 중에 대세 변곡점에 들어서는 종목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이제 다시 1326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좋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가 큰 언니 캔들이 떴습니다. 투신이나 어느 기관에서 물량을 던진 것입니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긴 하락 추세 끝에 반등이 시작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흘러내릴 수도 있습니다. 타점으로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 13일선이 수평으로 전환이 되어 미세하게 상방으로 꺾인 것이 보입니다. 26일선은 아직 확실하게 상방으로 꺾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양봉 캔들이 26일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관점이라면 더 확실하게 26일선 위로 안착한 후에 타점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생한 양봉 캔들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캔들입니다. 이평선들이 밀집된 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지지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이평선들이 밀집된 자리는 힘이 응축된 자리입니다. 이평선들이 밀집된 자리에서 돌파가 나오거나 터치 후 반등을 한다면 아주 좋은 매수 타점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가 왜 중요한 자리인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13일선과 26일선이 밀집된 자리에서 캔들이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이후 상승 과정을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속적으로 조정이 나오지만 파동을 그려내며 반등을 하면서 보기 좋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반등하는 자리는 모두 구름대를 터치하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평선 차트에서 보면 반등하는 자리가 더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평선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대세 변곡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차트에서는 일시적인 조정 후에 반등하는 자리들이 정확히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24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들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각각의 차트마다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하는 선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241선일 수도 있고 121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상승 추세가 좋을 때는 21선이 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평선 차트에서 반등의 자리를 찾을 때 어떤 이평선이 주요 지지라인으로 작용을 하는지 빨리 캐치를 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 추세에서 일시적인 조정을 보인다면 강력한 지지선을 터치하고 반등할 때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볼벤 상단선을 돌파한 후 볼벤 상단선이 깨어지지 않고 반등을 하는 자리가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가 대시세의 초입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차트를 길게 해서 보겠습니다.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 영역에 들어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빨간색 저지반은 과거 저항 라인이었다가 이제 지지 라인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지 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좋은 타점이 됩니다. 검은색 원 부분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대세 변곡점 즉 하얀색 원 부분에서 타점을 잡지 못했다면 검은색 원 부분에서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최고점에서 크게 조정이 나온 뒤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21선 위로 안착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구름대 자체가 훌륭한 지지대 역할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이 종목의 특성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대형 우량주입니다. 어떤 세력 하나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업황에 따라 시황에 따라 대세의 흐름을 타고 가는 종목입니다. 앞에서 3중 바닥을 그려낸 후에 본격적인 상승을 한번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 1차 고점에서 크게 조정이 나오고 나서 241선을 터치하며 반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파동을 그리며 우상향하다가 전고 돌파가 나오자 역사적 신고가 영역에서 급상승을 시작한 것이 보입니다. 검은색 원 부분입니다. 이 종목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었다면 바로 검은색 원 부분, 즉 신고가 영역에서 본격적인 이치 상승이 시작될 것을 감지하고 타점을 잡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 종목은 엘리어트 2파가 끝나고 3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통 2파에서 가장 큰 상승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3파에서 가장 큰 상승이 나오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 조선업의 업황이 어느 정도로 좋아질지는 모르나 낙관적인 호재들이 많이 남아있고 국제 정세에 따른 여러 가지 여건들이 중국보다는 우리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상승 3파를 노리고 지금 타점을 잡아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주로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형 우량주가 최초 상승 이후 어떤 모습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최근 테마에 엮인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비교가 될 것입니다. 테마주 내지 중소형 세력주들은 대세를 쫓아가기보다는 주포의 핸들링이 주가 흐름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포의 핸들링을 읽어내야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한농화성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입니다. 전기차 화재 테마로 엮인 종목입니다. 딱 보기에도 주가의 등락폭이 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력이 관리하는 종목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티가 납니다. 바닥권에서 무섭게 치고 간 것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조정이 한번 나왔습니다. 다시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저항 라인에서 밀린 후에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각수렴도 보입니다. 상승 과정에서 좋은 타점들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락 추세에서 발생한 매집봉들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부분이 보입니다. 과대 낙폭 후에 급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입니다. 하락 추세에서 매집봉들 그리고 과대 낙폭 후에 급반등하는 자리. 이것이 세력들이 작업을 시작한 결정적인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마주 매매를 할 때 과대 낙폭 후에 급반등하는 자리에서 무조건 따라 들어가면 됩니다.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기 전에 한 타임 빠르게 타점을 잡아내는 것입니다. 혹은 이 자리도 좋은 타점이 됩니다. 장대 양봉의 고점이 깨어지지 않고 도지 캔들이 뜬 자리입니다. 이 자리도 좋은 타점입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뜬 자리입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은 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삼각수렴이 보입니다. 주포놈은 타이밍을 재고 있습니다. 팔고 나갈 사람들이 다 나간 자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마주 매매는 주포의 핸들링을 치밀하게 분석을 해야 합니다.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포의 핸들링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형 우량주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주포가 여기서 크게 한번 흔들고 다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30분봉을 활용하면 주포놈의 의도를 더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테마주 매매도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30분봉상에서 타점이 나오면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테마주에 대한 공부를 심도 있게 해보겠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